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주가가 오를 종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0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과가 다 틀려요. 누구는 심지어 그 주가가 올랐는데 손실을 냈어요. 여기서 투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큰 방향성은 이거예요. 이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순간 뭘 시작하냐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책을 10권, 20권 사죠. 워렌 버핏 한 2권 사고, 그 다음에 찰리 먼거 1권 사고, 피터 린치 1권 사고, 저기 보니까 주식 차트 책도 있고 기업 분석 책도 있어요. 그래서 나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책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가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책도 사고 1권 더 해서 이제 10권을 사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요 공부가 아니라고요. 투자는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과 공부는 가장 큰 차이가 축구입니다. 축구 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축구를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아니죠. 친구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궁금한 거 책으로 본다거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아요. 특히 주식 투자도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면서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원 읽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틀려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책 홍보하는데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사는데 20,000원 쓰는 것보다 20,000원 주식을 사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더니 그런 게 궁금해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뭘까? 라를 했을 때 이제 책을 사서 찾아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근데 궁금한 것도 없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주식 투자는 축구 같은 거다. 공부하지 말고 학습한다. 하면서 배운다. 그러면 하면서 모르는 걸 찾아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주가가 오를 종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론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가치평가도 하고 산업도 조사하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거 쫓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발견과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걸 쫓아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야 광수야, 이 주식 너만 알아, 이거 사. 제발 그런 친구는 사귀지도 마세요. 남들 쫓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쫓아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럼 주도주가 뭡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오를 것. 그래야 주도주죠.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할 것.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요. 그럼 주도주입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느끼시죠? 아닙니다. 어렵긴 한데 출발을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주도주를 산다. 그리고 남들 따라한다. 남들이라는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 시장의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상한가를 따라잡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유가 명백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그러면 투자하시면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를 주식을 찾을 때 일단 처음에는 편하게 쉽게 따라하자. 주도주를 찾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종목 선택하는 걸 더 관심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야 돼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세요?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해 5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기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0명을 만났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한번 강연을 할 때마다 막 300명, 400명씩 오시거든요. 돗자리 깔고 앉아 계세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종목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다 틀려요. 누구는 심지어 그 주가가 올랐는데 손실을 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한 주식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3년 동안 주가가 빠진 날은 평균적으로 거의 35%가 넘는다고요.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 35%, 40% 정도는 주가가 빠진 날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를 투자를 잘 했어도 누군가는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건 결국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방법을 잘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방법을 얘기 드릴 건데, 투자 방법을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언제 사야 돼? 라는 거잖아요. 사는 거는 사실은 언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고민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살 걸,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살 걸, 그 고민을 왜 합니까?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를 사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1억을 할까요? 1000만 원을 할까요? 100만 원을 할까요? 그건 출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10%를 잃어도 될 금액으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손실 나도 난 이 주식 투자 해볼 수 있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난 10만 원도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1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갖고 있어요. 여기서 투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큰 방향성은 이거예요. 이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팔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책에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기 힘들고, 자, 기본적인 조건은 주가가 빠지면 판다.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희망이 생겨요. 기대를 해요. 바닥이야, 오르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손실을 자꾸 뒤로 미뤄요. 장부상의 손실이잖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손실을 계속 키워나가. 여러분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을 냅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내가 주식을 살 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갖고 그 주가가 도중에 도달을 하면 무조건 파세요.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은요, 이익을 늘려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팔려고 해요. 주가가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건 뭐냐면 욕심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조금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 오르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다 왔어. 누가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16만 원, 17만 원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그럼 주식은 언제 파느냐? 오르는 주식은 올랐다가요, 빠질 때 파는 거예요.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을 두 종목에 투자했다고 할게요. 50% 확률이니까 한 주식은 빠질 거예요. 근데 손실은 컷해요. 줄여요. 한 주식은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르는 주식은 그냥 놔둬요. 그럼 어떻게 이게 돈을 못 벌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르는 주식은 컷해버려요. 그리고 빠지는 주식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방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안 팔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너무 팔고 싶어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지면 빨리 팔아내고, 주가가 오르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 참아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단기로 대박은 안 돼요. 근데 장기로 보면 계속 복리가 쌓이고 수익률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은 부자로 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 방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책상 위에다 써놓으세요.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자.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자. 제발 손실을 늘리고 이익을 줄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 아니에요. 마음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짐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갖고 원칙을 지켜 마음을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중력이잖아요.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근데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니까요. 이거 빠지면 어떡할래?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방법이라 그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목 수를 최대한, 저는 한 4개나 5개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목 수가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100만 원 투자하는데요, 10만 원씩 10개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2배 올라서 좋아하세요.
10만 원 벌어서 좋습니까? 그건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줄이면 된다고요, 손실을. 그래서 이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가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단편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 분석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혼동되어 있는 건데 가치는 조금 더 현재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분석하는 건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현재를 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기업이 현금을 1조 원 들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5천억 원에 거래돼요. 엄청 싼 거 아닙니까? 이건 판단이 되게 쉽죠. 그런데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 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성장 분석은 그렇게 하는 분석인데 초보자들이나 주식시장을 그냥 개인으로 하실 때는 가치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TF는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ETF를 우리가 왜 투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ETF를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익률이 좋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상품을 투자할 때 ETF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투자 직접 하시기 좀 힘들잖아요. 골드바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보관하고 이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ETF 하는 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를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사고 싶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ETF를 통해서는 지수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ETF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럴 때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ETF 반도체를 삽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한 종목에 사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워왔어요. 마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잘 보세요. 계란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요 여러 계란을 담고 있다고요. 하얀 계란, 노란 계란, 그리고 얼룩얼룩한 계란, 메추리알 이걸 담고 있어요. ETF라는 한 바구니에 계란의 종류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바구니를 달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건 투자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종목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ETF를 내가 투자하면 마치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줄어들 건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고 그 분야에 투자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종목을 사시라. ETF 하지 말고. ETF는 언제 활용된다? 내가 그걸 직접 투자할 수 없을 때요. 지수를 코스피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ETF 사는 거고 코스닥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코스닥 ETF 사는 거고 여러분 유가 살 수 있습니까? 원유 살 수 있어요? 그럼 원유 ETF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라. 그리고 개별 산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전 더 유리하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뒤에다 광고 붙여놓고 ETF 홍보하고 이러는데 의미 없다. 여러분들 ETF는 투자의 대안의 방식이지 그게 최적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2배 올랐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올라서 더 해도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답은. 미래를 고민하시라고요. 이렇게 올랐는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반대로 그런 주가 엄청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항상 이유와 변명이 들어요.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의미가 없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제가 책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편차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가구는 주식 투자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100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더 오르고 상승하면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럼 주식시장 강제로 내려요? 갑자기 주식에 막 과세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모두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그 결실이 모두에게 나눠질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제가 이 책을 광고를 전혀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광고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고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버스에 했습니다. 왜 제가 버스에 한 줄 아세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터로 가시는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읽히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아껴서 번 돈이 적금으로 대부분 가 있겠죠. 그 돈의 일부라도 여러분 주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버스에 광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요. 뭐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어. 읽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이 사실 미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